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제가 미국 채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채권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개인보다는 기관이 많죠. 그래서 보수적입니다. 자, 2024년 6월에 나온 기사인데 문제 감지한 채권 시장, 연준 인플레 집중한 나머지 침체 경시. 자, 인플레 집중했다는 건 금리를 올린 거죠. 그런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진짜 필요 없냐? 예, 만약에 침체가 오면 안 내릴 거냐? 내릴 거란 얘기예요. 네, 언젠지 모르지만 발생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만큼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주식 시장의 플레이어들과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놓고 봤을 때 채권 시장이 보수적이고 더 길게 봅니다. 주식이 조금 더 짧고 단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많이 맞냐? 대부분 채권의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좀 정확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지만 너무 그쪽만 보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에도 미 부채 문제 해결엔 역부족. 여러분,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 한다고 해도 미국 국채, 정확히 말하면 미국 부채죠. 적자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 비트코인 오른다고 미국의 적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는 하긴 해야 될 거다.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 파산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24년 5월 29일 날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오늘 6월 초 미국 정부가 채권 원리금 갚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못 갚았나요? 예, 또 갚았죠. 이게 항상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야식 먹으면 뭐가 안 좋아요? 살이 찌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치킨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에 안 좋지만 알면서도 사람들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자제를 할 뿐이죠. 그래서 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 터져야 터지는 거고, 예, 그 터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수습은 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과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산과 우리 계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잘 나가던 미국채 위기 남의 일이 아니다. 금리가 안 올랐으니까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보다 횟수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색이 미국 CBOE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부근이 닷컴 버블 이후에요. 닷컴 버블 이후에 몇 프로대를 유지했냐? 여기 4.5%대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 금리죠? 그때 빨간색이 TLT예요. TLT고 미국 20년물 이상 장기 채권 ETF인데 자,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매력적인 가격대이지만 폭발적인 수익이 나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제로금리에 수렴하니까 그 다음에 슈팅이 강력하게 나오죠. 예, 위아래 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쭉 내려왔죠. 여러분, 언제 사고 싶으세요? 미국 국채를 이때 사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저는 언제 사고 싶냐? 이때 사고 싶습니다. 이때. 이런 때.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Q 주봉상 움직임 패턴이 있습니다. 나스닥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전고점이 있죠. 그리고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를 돌파해요? 예,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가 새로운 이제 슈팅이 나오는 시기죠. 그리고 이게 매물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 가서 다시 하락을 어디까지 하냐? 바로 이전 고점까지 하락해요. 그죠? 여기까지 하락한 거죠. 이게 돌파가 시작되는 시점.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여기서 돌파가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올라간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그 부분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잘 하시려면 어디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야 돼요?
아니죠.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자, 이탈을 살짝 했다가 자, 여기 보시면 지지받고 또 올라가. 요게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두 번 조정을 받고 그래야 더 많이 올라가요. 쭉 이전 박스보다 더 높은 쪽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도 결국은 여기 조정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쪽을 주로 매수하셔야 여기선 매도, 이쪽엔 매수하시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팅이 나오는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도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한번 올라갔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원점 맞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자, 고점을 새로 갱신하고 근데 하락 어디까지 한다고요? 이전 고점까지 한다. 요 선까지 했죠. 그리고 역시나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자,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하죠. 이전 고점이면 여기까지만 가야 돼요. 60 한 3달러까지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건강한 조정인데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와서 기분은 좀 나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한 번 더 밀어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갈 거냐? 과거 패턴 보면 어떻게까지 가요? 여기까지 내려간다니까요. 72 정도까지는 내려가고 가는 게 통상적이다.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참고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색 선 보이시죠? 과거에도 이 검정색 선까지 상승했다가 여기 이제 고점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기 왔으니까 제가 볼 땐 가격이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것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수해서 홀딩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선 익절하고 추가 하락분에서 추매해보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니까 지금은 뭐 어떤 게 옳다가 아니에요. 내 자산을 가장 잘 지키시는 분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TQ 월봉 보시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엘리어트 파동선 있습니다. 자, 1파 그죠? 이게 파동이 5파 추진파 5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보면 코로나 때죠. 자, 한 개의 파동이 완성됐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죠? 두 번째 상승했다 하락했다. 세 번째 상승했다 이제 하락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높이를 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그린 게 아니죠. 여러분 키움이든 다른 증권사에도 다 있을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선은 다 있으니까 툴바 같은 거 이렇게 그림 그리는 툴바 쪽에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자, 누르셔서 자, 여기 저점 최저점을 잡고 그 다음에 한 파동이 나타나는 여기 저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그릴 수는 없어요. 보통 이 한 파동은 최소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마지막 파가 여기서 끝나요. 이게 얼마냐? 8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85점 갔다가 더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여기서 종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2022년도 말부터 그어 보면 자, 1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파, 3파까지 해서 여기 82 정도 나와요. 그럼 지금 사실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 또 꼬리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파동이 끝났다. 하지만 뭐 조금 더 상승하는 이런 거 더 따라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버블 구간에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늘상 강조드립니다. 이때는 리스크는 크고 먹을 것은 크지 않다. 언제 사셔야 된다? 아래쪽에 사셔야 된다. 그래서 TQ를 봤을 때 어디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보시면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용하는 차트는 자, 이쪽에서도 여기 약간 핑크색 보이시죠? 핑크색 보이시고 여기 풀색. 자, 여기 가니까 이때 코로나잖아요. 쭉 올라오죠. 근데 앞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핑크색, 그 다음 풀색. 여기서도 이만큼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자, 최근에 여기입니다. 여기 핑크색에 풀색 이후에 당연히 이렇게 됐죠. 여기 핑크색 풀색 여기 존이 진짜 매수하기 좋은 존이다. 그러면 이렇게 갔는데 자, TMF 어떻습니까? 핑크색에 풀색 근데 이제 더 무너졌죠. 그만큼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다섯 번까지 지금 무너져서 여기 풀색 있고 핑크색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력적인 가격을 여러분들 단기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거 어떻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으세요. 주식이 있으시면 일부를 지금부터 싸니까 국채를 채워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과거에 보면 반감기 이후에 계속 올라가질 못했어요. 거의 꺾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작가분들이 책 하나 쓰시고 다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뭘 보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그분들이 이 비트코인 자산의 가격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블랙록 비트코인 ETF 연초 5천억 순유출. 지금 굉장히 매도세가 강합니다. 예, 그러면 매도세가 강했을 때 엔비디아랑 테슬라도 예전에 매도세가 강했을 때가 있죠. 그 이후에 상승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조정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세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정 끝내고 상승한다? 전문가의 건강한 조정 평가. 조정은 건강하겠지만 이게 끝난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을 볼 때 저는 ETF로 보유하시기를 추천드리죠. 예, 현물 갖고 계시거나 뭐 이거는 본인 선택이신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좋게 봤던 이유는 뭐죠? 탈중앙화예요. 예, 이런 달러가 이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예, 뭐 이제 백지화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예, 2, 3년 전에도 워낙 유동성을 늘리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연결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투자 자산이다. 그래서 가치를 높게 봤었는데 실패했죠.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ETF가 출시되면서요. 지금 비트코인의 고래가 누구겠습니까? 이런 애들이에요. 블랙록이나 뭐 JP 모건,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 고래가 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리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전략자산화 했잖아요. 그럼 금처럼 많이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이 엄청 갖고 있겠죠. 그러면 예전처럼 중국이 이 가격을 다 통제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탈중앙화는 실패하고 자산 디지털화는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 해칭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이지만 사업가죠.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트럼프 그룹의 대부분 자산이 비트코인입니까? 아니죠. 달러 자산이야, 달러 자산. 그렇다 보면 결국은 디지털 달러로 갈 것이다. 이유는 달러의 가치를 보존을 시켜야 이 사람 부도 유지가 되는 거고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도 다 유지가 되는 거죠. 달러의 패권이 깨지면 미국은 1등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디지털 달러를 이제 상용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의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보안에 강한 그런 기술까지만 완비가 된다면 사실 뭐 이렇게 CBDC 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달러를 전산으로 디지털화 시키면 되는 문제라 아직 그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미국이 전체 지금 수출, 수입 이런 무역의 10%를 무조건 디지털 달러로 활용해라. 거기에 넣어야지만 우리는 하겠다. 관세 부과하듯이 통용시키는 거죠. 강제로 이걸 쓰게끔. 자, 그래서 미국 달러가 페트롤 달러, 원유 거래할 때 기본 화폐로 쓰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살 때 디지털 달러를 써라.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 있으면 근데 뭐 못할 것도 없겠죠. 어차피 쓰는 달러니까. 근데 그걸 비트코인으로 써라.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확보에서 저는 디지털 달러로 가는 중간 관계, 지금 기간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이걸 화폐로 보시기보다는 이 전 단계 디지털 달러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셔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BITO, 비트코인 ETF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건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쪽 면에서 자, 이 갈색 동그라미
보시면 저점이 잡혔죠. 이게 한 24 정도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근데 여기서 상승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30달러에서 상승했었죠? 여러분 이게 매물대예요.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왜? 매물대가 아니었으면 뚫었을 거예요. 위쪽으로 갔을 건데 여기서 그 다음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바로 이전에 그 가격대에 딱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 위쪽에 24.3달러라는 선을 아직 돌파를 못해서 이건 이제 반등 추세 2, 3일 올랐지만 반등 추세라고 보긴 아직은 좀 섣부른 거예요. 25는 넘어가야 됩니다. 25 넘어가시면 아 이게 반등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엘리어트 파동을 그어보면, 자 작도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위쪽 올라가죠. 자 1차 파동의 저점을 연결해서 가보면 딱 여기 30 나와요. 그래서 더 갈 수 있지만 우선 30쯤 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하셔서 그때쯤이면 다시 한번, 그럼 30을 보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시는 게 맞고요. 조금 더 길게 봐서 나는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럼 더 그 다음에 사시면 되겠죠. 근데 지표상 보면 여기 보시면 고점 부근에 이렇게 파란색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 그 가격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 갔지만 여기서 보시면 좀 이렇게 약해지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지표가 이렇게 하락 지표로 좀 보이니까 급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아 가시는 거는 급하게 모아 가시면 어떻게 보면 급하게 하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음 편하게 천천히 모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성과 내시고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